그러니까 지금 그 도대체 오늘 저희가 그 양부남 의원하고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, 도대체 김건희 씨는 뭐냐 정체가 그죠? 그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아침 햇발에 굉장히 그 좋은 칼럼이 실렸는데요. 이재성 논설위원이 쓰신 겁니다.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라는 것이고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다. 로비스트였다. 이제 이런 그렇죠. 겁니다. 근데 굉장히 많은 소문이 있었어요. 뭐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윤호중 지금은 이제 행안부 장관 됐는데 당시에 원내대표였다가 그 만찬장에서 만나지 않았어요. 한박 웃음에다 이렇게 입틀막 하면서 그때 제가 그 단독 취재했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, 줄리 얘기. 줄리 김건희 씨가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한 거예요. 원내대표 처음 만난 김건희를 처음 만난 거예요. 그 윤호중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가.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제가 사실 그 친척분들께서 남양주 구리에서 모텔 하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사업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고모님 누구분 제가 잘 압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니까 김건희가 딱 손을 잡자마자 윤호중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럼 잘 아시겠네요. 제가 줄리 안 한 거. 그것도 진짜 보통 근데 너무 놀란 거죠. 윤호중 의원이. 세상에. 너무 놀라면 왜 사람이 웃게 되잖아요. 너무 이렇게. 어이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입술막을 한 거예요.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김건희를 만나서 그렇게. 이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 당시 윤호중 의원은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.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대통령 취임 만찬장이에요. 만찬장. 거기에서 줄리를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 놀랬다는 거죠. 윤호중 의원이 후일에 저한테 설명하기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지지자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어떻게 김건희 앞에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? 이렇게 한 거였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카더라라고 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다 이렇게 사실이에요.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뭐 비밀이 없고 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인 건데 최근에도 그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택배 기사님 통해 가지고 예. 증거인멸하는 정황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아무리 권력이 찍어 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는 처단해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지금 사안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이 죄악들의 그 잔상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뭐 일말의 기대도 없어서 어떤 실망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다만은 이 공분이라고 할까요? 이 정말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쳐놨고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사실상 장난질을 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외환죄 같은 경우도 아파치 헬기 낮게 오히려 날게 해가지고 적의 공격을 유도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도구화하는 이런 지경까지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한겨레 논설위원이신가요? 네, 논설위원. 상당히 뭐 정확하게 본질을 잘 짚으신 건데 결국은 이 로비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지 않고 로비를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알선수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위법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네.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처벌할 조항들이 너무나도 많고 처벌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지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데뷔 이후에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지난 한 8년여에 대해서 저는 뭐 다 샅샅이 조사해서 저는 정말 김건희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게 내란 종식과 크게 맞닿아 있다. 저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칼럼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 안혜욱 전 대한 그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이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이 베푼 연회에서 김건희 줄리를 처음 만났고 이때 김건희를 김 교수라고 불렀다라는 것이고 이 단순히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이 이름으로 이명수 기자에 따르면 무슨 클럽도 다니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. 영어 이름이 2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로비스트 였다는 게 본질이라는 법조 거죠. 브로커. 네. 그렇습니다. 그때도 접객원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웠던 게 교수라는 이 호칭으로 소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. 그 안혜욱 회장 같은 경우에도. 네. 그런데 더 본질적이고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의 본질은 로비스트였어요. 살아온 이력이 그래요. 왜냐하면 그때도 그 회장과 삼부토건 회장이랑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예요. 본인은 상류사에 진입하고 싶어. 그러니까 이 허약한 내면을 누르면서 성형수술도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외모가 변천했
부인했다는 건 수술이 아닌 건 설명되지 않아요. 네네. 그리고 학력도 엄청나게 속였어요. 그렇습니다.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왜 그랬을까? 상류사회로 진입하고 싶은 거예요. 그때 삼부토건 회장이랑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서 검사들과의 교류를 하는데 왜 필요했을까? 정대택이랑 송사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물르고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면 정말 반대급부를 얻었느냐. 얻었다는 거죠. 정대택 씨가 정말 법정 구속이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 햇살 이 칼럼의 가장 핵심은 왜 검찰에만 주목하냐 법원은 이라는 물음표도 던지는데 맞습니다. 그 당시에 법정 무고죄로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했던 판사는 나중에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사람과 땅을 공유해서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이게 휘발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. 그게 김건희란 사람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거예요. 네.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뭐 같이 체코도 여행 가고 그 기러기 아빠인 사람의 자식의 등록금 그런 거 생활비 다 부인한테 내주면서 이 건사하고 이런 게 로비스트예요. 왜냐하면 빼먹을 게 있거든요. 이건이 있고 이 사람이 방패막이가 되거든요. 서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사업도 그 공흥지구 이 이슈만 하더라도 800억을 법니다. 가족회사를 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개발부담금을 단돈 1원도 내지 않아요. 이거를 그냥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혐의로만 그 오빠를 기소했는데 아니요. 이거 유착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. 다 눈 감아준 거예요. 왜? 김건희의 성공방정식엔 이게 맞아요. 포섭하고 돈 매기고 뭐 해주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 검찰의 민낯을 어떡할 겁니까? 이 김건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도 네. 문제라는 것이고 방금 전에 저희 그 김광민 변호사 오셨지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조폭 출신의 쌍방울 회장 김성태 회장의 그 구속 이후에 법원에서 지금 보석 허가를 할 때 무속인 김윤희 씨, 그 뒷배는 김건희, 그리고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, 그리고 수원지법 판사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폭로를 처음 해주신 건데요.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말씀 주신 대로 검찰 문제만이 아니야. 법원도 문제야.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의 이 사법 카르텔을 어떻게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가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계속 구렁텅이로 박혀 있느냐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때 네. 뭐 더러운 세상이다 이렇게 뭐 외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더러운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 이제 김건희죠. 사실 근데 김건희가 만든 수법 자체가 결국에는 로비 내지는 그 여러 가지 이 권력기관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네.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셈인데 네. 이게 어떤 개개인의 뭐 판검사들의 일탈이야 뭐 인간 세상에 왜 없겠습니까? 네. 뭐 어느 영역이든 일탈은 다 있는 거라서 그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은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구조적으로 매겨놓은 거예요. 그쵸.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또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위를 또 들이받고 그러니까. 또 그럼 더 높은 권력으로 가서 또 진영을 바꾸고 그래서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자기 하수인들을 갖다가 이제 앉혀놓는 방식으로 이 구조적인 이 사법 브로커들을 네. 합법화해주는 그 단계까지 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한두 사람 처벌해가지고 지금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검찰도 해체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뭐 사법 개혁도 이제는 뭐 수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대한민국이 과연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? 네. 이런 더러운 오염된 상황에서 정화될 수 있을까? 저는 그 분기점에 있다고 봅니다. 이거 못 해내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뭐 정말 희망 없는 나라 내지는 이런 더럽게 오염물질 뿌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거 여기서 바로잡아가지고 김건희 단죄하고 또 그와 연관된 하수인들 다 처리해가지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닦는다면은 뭐 그래도 나름의 일말 희망을 우리가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저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검찰 사법개혁, 네. 언론개혁. 네. 여기에 언론은 또 없겠습니까? 네. 네. 저는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언론 사법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이 세 가지의 개혁을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는데 여기만 깨끗해져도요.
여기만 깨끗해져도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이거를 걷어내지 못하면 대안이 없어요. 해법이 없어요. 계속 이 굴레에서 반복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체로 보면 이 얘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예요. 최은순의 유명한 어록이 있다.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? 예, 정대택의 중학교 친구였지만 큰 돈을 주겠다는 최은순에게 속아서 정대택을 배신하고 허위 증언을 했던 고 백윤복 법무사가 죽기 전 검찰에 제출한 범죄 자수서에 나와 있는 말이다.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,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끊어내야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가 요것만 하면 엄청나게 성공한 정부다.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. 그렇죠? 예.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개혁의 하나의 그 뭐랄까 포인트를 짚자면 결국 사법과 검찰과 언론 그 지목한 개혁 대상들의 정치 권력과의 유착이에요. 네. 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. 봅니다. 그러니까 예. 정치 권력과 이걸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 걸 끊어내느냐. 지금은 뭐 통일교 신천지까지 나오니까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건데 네. 어쨌든 그 유착고리를 끊어내면 뭐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